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드 벨링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경기인 아탈란타전부터 얘기해볼 생각인데요. 벨링엄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평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왼쪽에 치우치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많이 하고 위쪽에서도 많이 머물렀던 벨링엄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간에 음바페가 교체되면서 벨링엄의 위치가 바뀌는데요. 먼저 음바페가 나가기 전입니다. 벨링엄은 음바페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경합 상황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바운드된 볼을 머리로 따서 우리 팀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아탈란타가 레알 마드리드가 아래에서 빌드업할 때는 맨투맨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을 묶었습니다. 그때 벨링엄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런 답답한 교착 상태를 풀어주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음바페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호드리구가 대신 투입되는데요. 거기서 벨링엄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바로 아래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하고요. 때로는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빠졌을 때 비니시우스와 함께 투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갈 땐 벨링엄이 호드리구와 투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비 시에는 벨링엄이 왼쪽 미드필더처럼 내려가서 4-4-2 수비 형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레알 전방의 선수들은 아주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벨링엄도 아주 다양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뽐냈죠. 아까 제가 아탈란타가 위쪽에서 맨투맨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일정한 위치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동시에 여러 명이 움직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발베르데와 비니시우스가 동시에 다른 방향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비니시우스의 맨투맨이 뒤늦게 따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늦게 따라온 만큼 비니시우스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때 비니시우스가 한 번에 벨링엄을 보고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벨링엄이 더룬과 1대1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여기서 벨링엄의 드리블이 완벽했습니다. 왼쪽에 공을 가지고 있다가 오른발로 땅에 쾅 찍으면서 중심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더룬이 그 중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순간 다시 벨링엄이 왼발 쪽으로 중심을 옮겨 놓습니다. 키도 크고 체형도 크지만 이렇게 중심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 지단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왼발로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낮은 슈팅을 보여줍니다. 이 골은 레알 마드리드의 세 번째 골이 되었고요. 나중에 아탈란타가 3대2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승리에 아주 큰 기여를 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벨링엄은 전방 쪽 자원이지만 수비력도 좋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음바페 이렇게 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나머지 자리를 유동적으로 잘 채워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젠 최근 리그에서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버텨줄 수 있는 전방 자원이 없습니다. 그럼 몸으로 버텨주는 거에 대한 갈증을 벨링엄이 해소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든든한 피지컬로 공을 지키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내주는 이런 장면들에서 벨링엄의 장점이 또 한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루즈볼 상황에서 수비수 2명보다도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면서 여러 선수를 통과하는 득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스 타격 능력 또한 벨링엄의 큰 장점이죠. 이번엔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인데요. 모드리치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는 순간에 벨링엄 쪽으로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벨링엄과 모드리치 사이에 지로나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모드리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강한 강도로 공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공이 살짝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몸을 앞쪽으로 돌리면서 공을 잘 잡아내고 이 공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르다 길러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충격을 쫙 흡수해서 패스를 맛있게 깔아줍니다. 벨링엄 보고 지단 같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장면들 때문이죠. 키도 크고 길쭉길쭉한데 또 이렇게 거친 공을 우아하게 받아서 깔끔하게 방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길러가 이 공을 끌고 가서 멋있는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렇게 벨링엄은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하게 되죠. 벨링엄의 플레이들을 보면 연속성이 참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저는 그렇게 벨링엄이 부드러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탄탄한 기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터치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체형이 큰 것에 비해서는 공이 항상 발에 붙어 있습니다. 공과 발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우니까 상대방이 발을 뻗더라도 벨링엄의 공을 뺏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벨링엄이 이렇게 다대일 드리블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드리블에 장점이 있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선수라면 피해갈 자리를 일부러 수비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도 얻어냅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 19라운드 아틀레틱 클루브와의 경기에서 득점, 그리고 라리가 15라운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음바페의 골을 어시스트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4골과 2개의 도움을 보여주며 스탯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벨링엄입니다. 또 벨링엄이 경기 외적으로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때 음바페가 페널티킥 실축을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터뷰가 들어오자 벨링엄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음바페 페널티킥 그럴 때가 있습니다. 페널티 실축이 우리가 진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팀으로서 충분히 좋지 않았고 그들이 더 잘했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봐도 팀의 패배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하는 이 태도가 벨링엄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서 무서운 기세로 바르셀로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15일에 펼쳐지는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리그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요.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좋은 흐름엔 주드 벨링엄이라는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과연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